아기의 장 건강, 유산균은 그냥 배변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유산균은 아기 장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요. 유산균 고르는 방법, 그리고 아기 유산균 먹이는 방법까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영아들의 경우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를 해줘서 유익균이 아기 장에 자리를 잡게 도와줘야 한다고 해요. 특히 신생아의 경우 선배맘들이 계속 무섭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영아 산통이에요. 생후 4개월이 지나면 차츰차츰 나아진다라고 하지만 4개월 이전의 영아들에게 아기 배에 가스가 차서 배가 계속 더부룩해서 아파서 밤에 자지러지게 울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찌롱이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유산균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유식 중기에 들어서면서 변비가 걸린 거예요. 진짜 염소똥처럼 진짜 요만하게 응가를 싸는데, 응가 쌀 때도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얼굴이 시뻘개지게 응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찾다가 물을 많이 먹이고 과일도 많이 섭취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유산균을 꾸준히 먹이니까 변비, 탈출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존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유산균은 모유유래 균주가 많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직접 이제 공부를 하고 분유를 먹는 아기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모유유래 균주인 유산균은 분유 수유하는 아기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해요. 분유 수유하는 아기에게 더 잘 맞는 건 아기 장 유래 유산균이 좋다고 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유산균을 선택하는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유산균은 아기 장 정착률이 좋아야 한다고 해요. 아기 장까지 살아있는 유산균이 도달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유산균이라고 해요. 성인의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아기 장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을 주는 것보다는 단일 균주의 유산균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체내 흡수율. 아기 유산균 같은 경우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액상 타입도 있고요, 알약 타입도 있고, 그리고 가루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찌롱이는 원래 액상 타입으로 먹다가 가루 형태로 한번 바꿔봤어요. 근데 이제 분유를 탈 때 넣어도 잘 녹지도 않고, 먹고 나면 가루들이 아래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유산균을 먹인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액상으로 바꾼 케이스예요. 거의 이제 웬만하면 나오는 유산균들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행을 가거나 시댁을 간다거나 냉장 보관해서 계속 유산균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했을 때도 휴대하기 간편한 상온 보관이 가능한 유산균이 더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찌롱이에게 먹이고 있는 유산균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짠! 스마일베베 유산균이에요.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은 좀 신기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기에게 이렇게 유산균을 직접 이렇게 먹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요거는 이제 말랑말랑해서 안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눌러주면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거든요. 하루에 5방울만 먹이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아기한테 직접 이제 입을 벌리게 해서 이렇게 직접 떨어뜨리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생각했을 때 좋았던 거는 직접 아기에게 입에 먹이다 보면은 아기 입에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번 이렇게 세척하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을 다 들고 세척을 하면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갈까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열어서 세척한 다음에 소독해서 별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다시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되게 위생적이라다라는 생각?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는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런 드로퍼는 아예 별도로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진짜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상태로 이제 뚜껑 닫았다 열었다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스마일베베 유산균은 좀 특별한
했던 게 아기장 유래 유산균이라고 해서 모유에서는 지방 분해 효소가 나와서 글리세롤이 생성이 가능해서 루테리균주랑 만나면 더 유익하게 작용을 하지만 분유에는 지방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루테리균주가 들어와도 이제 만나서 더 유익하게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유 유래 균주보다는 아기장 유래 유산균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아기의 뱃속을 제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짜 정말 배앓이에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스마일베베 같은 경우는 과도한 울음에 효과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라는 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과도한 울음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뭐 배앓이, 영아산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찌롱이도 유산균을 거의 한 4-5종류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정착한 게 이 스마일베베 이제 유산균이거든요. 실제로 아기장 정착률도 좋고요. 찌롱이는 지금 영아산통을 겪을 때는 아니지만 아기 변이라든지 아기 장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유산균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먹일 수 있고 까먹지 않고 그리고 여행이나 이제 잠깐 어디 나갈 때도 그냥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요 드로퍼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찌롱이에게 한 달 가까이 이거를 먹이고 있어요. 아기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아기 장도 튼튼해지고 이제 먹는 것도 훨씬 더 잘 먹는다고 해요. 유산균부터 이제 잘 챙겨서 아기의 건강을 지키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면 좋아요. 안녕. 유산균은 이제 먹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아기 성향에 따라서 원하는 방법을 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찌롱이를 이제 직접적으로 먹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면 윗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서 직접적으로 아기 입에다가 넣어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도 힘들다라고 하면 공갈젖꼭지에다가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아기에게 공갈젖꼭지를 물려서 이제 직접적으로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먹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유라든지 이제 이유식에 함께 타서 먹이면 되거든요. 분유는 딱 이렇게 드로퍼로 하나, 둘, 셋, 넷, 5방울 5방울 해가지고 섞어주시면 돼요. 이제 분유는 이렇게 가로로 흔듭니다. 아빠들 이렇게 흔들지 마세요. 칵테일로. 만약에 이제 이유식이라든지 유아식을 먹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밥이라든지 이유식에 하나, 둘, 셋, 넷, 5 섞어서 먹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먹어보긴 했었는데 향이 전혀 나지도 않고 아무 맛이 안 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라든지 분유의 직접적인 맛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아기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스마일베베 유산균인 것 같아요.